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대표 군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군가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벌써 이놈이 오늘 또 해병대 그 곤조가를 부를 모양이구나. 흘러가는 물결 그늘 아래, 이렇게 짐작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대표 군가는 해병대 공식 군가. 그러면 곤조가는 비공식 군가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해병대 곤조가가 제 아무리 1949년부터 지금까지, 또 해병대 사령관부터 해병대 방위병까지 불렀다고 해도 공식 군가는 아닙니다. 대신에 곤조가의 가사를 순화시키고 멜로디를 조금 바꾼 브라보 해병은 공식 군가가 맞습니다. 곤조가가 해병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노래이기 때문에 약간 바꿔서 공식 군가로 만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탄생부터 해병대를 대표하는 공식 군가로 만들어진 노래는 과연 어느 노래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애국가가 있다면 해병대에게는 나가자 해병대가가 있다. 즉 해병대에게 있어서 나가자 해병대가는 애국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노래다. 따라서 이 노래는 해병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신성시 되는 그런 군가다. 이 말씀에 해병대 출신 대부분은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해병대가가 나가자 해병대가보다 더욱 중요하고, 그래서 해병대에게는 애국가 그 다음에 군가가 해병대가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제법 있으셨습니다. 평소 제가 여러분들도 평소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나가자 해병대가와 해병대가, 이 두 군가의 역사 및 노래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한번 알아보면서 해병대가가 나가자 해병대가보다도 더욱 의미 있는 노래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공식 대표곡을 논하기 전에 아무리 비공식 싸제 군가라고 해도 대한민국 해병대 74년 역사에서 불후의 명곡 곤조가만큼은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지만 오리지널 곤조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소개를 드렸으니까 오늘은 곤조가의 공식 버전인 브라보 해병을 먼저 들려드린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70 이상인 분들께서는 이 브라보 해병 때문에 당황하신 적이 아주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그 곤조가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전우회 모임에서 후배들과 같이 곤조가를 부르게 되면 노래가 꼬인다는 사실입니다. 곤조가가 막 흘러가는 물결 그늘 아래 이렇게 시작하는데 반해 브라보 해병은 귀신 잡는 용사 해병 이렇게 나가고, 또 곤조가에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져라 헤이빠빠리빠, 이거는 브라보 해병에서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헤이빠빠리빠 이렇게 바뀌었고, 게다가 가사뿐만 아니라 각 소절, 후렴구 등에 있어서도 제법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브라보 해병을 불렀던 후배들은 오리지널 곤조가를 한두 번만 들으면 마스터하는데 반해 오리지널 곤조가만 불렀던 분들은 브라보 해병을 수십 번 들어도 헷갈려 하신다는 점입니다. 역시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럼 브라보 해병을 한번 들어보셔야죠. 이 노래는 1999년 해병대 창설 제50주년을 기념하는 경기도 화성 해병대 사령부 연병장에 KBS 열린음악회에서 1960년 해병대 병 110기로 입대하신 가수 윤항기 선생이 부르신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날 공연장에는 엄청난 폭우가 내렸는데 그런 빛 속에서도 열창하시는 선배님의 모습이
감동스러워서 24년 전의 영상입니다만 이것만큼은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보 해병 들어보시죠. 해병대이기 때문에 꼭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한 가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훈련소에 가서 네. 진해에서 훈련을 받을 때 겨울에 제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겨울에 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취침 도중에 빤스바람 촌병사 떠나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그 내무반 뒤에가 그 바닷가인데 그 바닷가로 무조건 물속에다가 네. 물로 무조건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네. 기합을 받고 그래서 바닷속으로 들어갔죠 뭐 그냥. 네. 그 여기까지만 목까지만 딱 들어가고 그 이상은 못 들어가게 하는데 네. 물 밑에는 따뜻해. 그러니까 바깥으로 또 나와가지고 네. 그냥 나오면은 또 그냥 이 얼어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들고 또 이제 구분을 시키는 거야 그냥. 네. 아, 저 그때 기억이 지금도 아주 아마 생생합니다.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기 네. 때문에 지금의 그 윤한기 씨의 멋진 모습 또 건강한 모습이 뭐 이 있지 정도 않나. 비해서는 네. 오히려 따뜻하죠 지금. 이번에 이 자리를 더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윤한기 씨와 함께 노래를 할 후배들이 믿음직스러운 후배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한 곡 청해도 괜찮겠습니까? 아유 좋습니다. 네, 여러분 참.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해사 해병 우리는 해병대 젊은 피가 끓는 저녁 어느 누가 하느냐 바다의 사나이 속에서 보는 저녁 하늘이 날먹이 오늘은 어느 곳에 훈련을 받고 누가 어느 날짜 기다려보나 우리는 해병대 어떠십니까? 지금 연세가 70 넘으신 분들은 오리지널 곤조가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역시 원곡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1967년에 이인선이 작사하고 정민섭이 작곡한 노래인데 작사가 이인선과 작곡가 정민섭은 비슷한 시기에 김상진이 부른 이정표 없는 거리 이 노래를 통해 아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김상진 목소리는 약간 그 여자 목소리 같은데 방금 제가 부른 거는 무슨 소도둑놈이 주막에서 부르는 노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작곡가 정민섭은 이 노래 말고도 봉봉사중 창단이 부른
신병 훈련 6개월에 짝대기 2개 빠라바라 뭐 이런 거 육군 기밀병이라는 노래 역시나 1967년 같은 시기에 작곡했다고 합니다. 근데 브라보 해병은 67년에 나왔습니다만 70년대 중후반부터 해병대에서 불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는 브라보 해병이 완전히 원곡을 대신해서 불려졌고 오리지널 곤조가는 IBS 훈련이라든가 중대 회식 등 특별한 경우에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선임이 이제 후임 뭐 이렇게 야간 근무나고 하면서 때려가면서 이제 뭐 노래 가르치고 했겠죠. 암기상 그런 거 많잖아요. 자, 그럼 브라보 해병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 오늘의 본론 해병대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전 유튜브 초창기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나가자 해병대가보다는 동해에 솟는 해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시작하는 해병대가가 더욱 제 가슴을 울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나가자 해병대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뭔가 결연한 의지, 엄숙함. 이게 뭐 좋은 단어들을 막 써야 되는데 제가 이게 좀 배운 게 좀 짧아서 그렇게 좋은 말들이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지금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 먼저 해병대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동해에 솟는 해를 가슴에 안고 저녁 바다 밀모래 마루를 타며 나는 바다 흐리는 승리의 영상 어떠십니까? 들으시는 분마다 느낌은 개개인이 다를 테니까 제가 이 노래가 나가자 해병대가보다 감동적인 노래다 라고 주장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50년대 해병대 군악대에서 근무하시고 지금도 음악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을 비롯해서 다수의 선배님들께서 노래의 품격이라든가 음악성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나가자 해병대가는 결코 이 해병대가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고 또 제보 내용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육군에는 육군가가 있고 또 해군에는 해군가 공군에는 공군가가 있는데 어째서 해병대는 해병대가가 아닌 나가자 해병대가가 대표곡이 되었냐. 73년 해병대 사령부 해체에 따라 해병대가를 대표 군가로 부르는 경우 해병대가 독립군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군에서는 해병대가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취급했다. 즉 그때부터 해병대가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었다. 라는 이런 제보를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25에 참전하셨던 분들부터 73년 해병대 사령부 해체 전후에 근무하신 분들까지 아주 많은 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해병대가의 찬밥 신세 이 건을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해병대가가 나가자 해병대가보다 뛰어난 노래임은 일부 인정하시면서도 해병대가가 나가자 해병대가보다 우선시 됐던 적은 없는 것 같다.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해병대가가 육군과 해군과 공군가처럼 해병대의 일종의 애국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제법 있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만
해병대가의 찬밥 신세설에 대해서는 일부의 추론을 제외하면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추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해병대가를 해병대의 공식 대표 군가로 만들자는 그런 대부분의 해병대 출신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이런 당돌한 이런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나가자 해병대가와 해병대가 이 두 노래의 사연을 통해서 해병대가야말로 해병대 군가 중에서 적어도 넘버 2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노래의 사연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나가자 해병대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49년 해병대 창설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1949년 당시 신병 1기들의 훈련 부대로 편성된 요원 중에 입대 전에 장미 악극단에서 연극의 대본 등을 썼던 신영철이라는 대원이 있었고, 그의 이러한 이력과 재능을 알게 된 소대장 강복구 중사가 해병대에도 군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가사를 만들어 볼 것을 제의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일단 가사의 초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장미 악극단이 해체되면서 수도경찰청의 악대장으로 있었던 김형래 씨가 이 가사에 곡을 붙였다. 정채호 선배님이 쓰신 빨간 명찰이라는 책에서는 나가자 해병대가의 시작을 이상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을 취재하면서 노래의 가사를 쓰신 신영철이라는 분이 실은 신현준 사령관의 조카라는 병 3기 어르신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신영철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24년생이시니까 이미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추적 중에 있으니까 운이 좋으면 그분의 자제분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해병대가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도솔산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움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이라는 휘호를 받은 1951년 여름부터 그해 말 그 어간에 만들어진 노래로 보입니다. 작사가는 이화, 이름이 외자입니다. 이화가 아닌 이혁이 작사가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화든 이혁이든 작사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51년 6월 부산 용두산의 해병대 사령부 정문에 해병대 군가 가사 현상 모집이라는 공고가 붙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당시 해병대 사령부에 근무 중인 해병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부산 시민이었을 가능성, 그리고 본명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현상 공모를 통해 당선된 이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분이 즉 작곡가가 윤용하 선생이라는 사실만큼은 그분께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이 확실합니다. 윤용하 선생이라고 하면 70년대 초반 가수 문정선이 부른 노래 보리밭,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윤용하 선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광복절이 제정되면서 정인보 선생이 쓰신 가사에 곡을 붙인 광복절의 노래, 이 노래의 작곡가 등으로 당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 부산 자갈치에 사무소를 두고 있던 해군 종군 음악가단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 군가들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사실 가수 문정선이 부른 가요 보리밭 역시나 1952년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서 윤용하 선생이 작곡하신 가곡이 원곡입니다. 아무튼 윤용하 선생께서 해군 종군 음악가단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선생과 해병대 간에 인연이 있음을 추정케 합니다.
해방 전 주로 만주, 신경 등에서 활동하셨고 1922년생이신 걸로 봐서 초창기 해병대 최고위층과의 인연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해 봅니다. 과거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55년 4월 30일자 경향신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에서 유공 문화인들에게 표창을 했다는 기사인데 각 분야별 여러 명의 이름 중에 윤용하 선생의 이름이 보입니다. 해병대를 위해 윤용하 선생께서 노력하신 것을 해병대 사령부에서도 인정을 했다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나라 그 육해공군의 대표 군가도 한번 알아봤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 군가만 놓고 보면 해병대가 1949년으로 즉 6.25 이전에 이미 나가자 해병대가를 만들었다. 하지만 육군이나 공군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즉 부산에서 윤용하 선생에 의해 해병대가가 만들어진 그 해에 만들어졌다. 이걸 보면 6.25 때 한참 밀리기만 하다가 드디어 전세를 역전시키고 승기를 잡은 51년 이때 각 군은 자기 군을 대표하는 군가를 만드는 게 당시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참 늦은 56년에 대표 군가를 만든 해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육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는 1951년에 노래 제목만 놓고 보면 그 군을 대표하는 군가를 만든 게 확실합니다. 제가 노래 제목만 놓고 보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건 해병대에만 국한되는 사항이지 육군이나 공군은 노래 제목과 그 대표성이 명실상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병대는 노래 제목과 대표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해병대가에 얽힌 찬밥 신세설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1951년 당시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일종의 유행처럼 번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 군의 대표 군가 제정 작업은 그 작곡가의 면면을 놓고 봐도 상당히 타군을 의식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아주 유명한 작곡가들을 섭외해야만 뭐 육해공군 뭐 이렇게 기가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육군가를 작곡한 김동진은 해방전부터 봄이 오면 또 가고파 등의 곡을 작곡하면서 당대의 음악계를 대표하던 분, 그리고 공군가를 작곡한 김성태 역시나 홍남파, 현재명 등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초기 서양 음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 그럼 해병대 역시나 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윤용하라는 걸출한 작곡가에게 해병대가의 작곡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해병대가의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해 보겠습니다. 이 해병대가는 해병대의 노래라는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병대 초창기, 그러니까 나가자 해병대가, 그리고 지금 이 해병대가 또 상륙전가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사에 충무공이 등장하는데 1951년 부산 용두동 해병대 사령부에서 노래 가사를 현상 공모할 당시 첫째, 사기앙양에 적절할 것, 둘째, 충무공의 정신과 해병의 특징을 살릴 것, 셋째, 행진에 적합할 것, 이런 조건이 있었다는 걸 보면 초창기 해병대 지휘부에서는 충무공의 충정과 기상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마지막 조건, 행진에 적합할 것,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해병대가가 그렇게 행진에 썩 어울리는 노래는 아니다 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건 미 해병대가를 보면 그 이후에 편곡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노래라면 미 해병대식 발상도 참고해 볼 만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가사 내용으로 들어가서 동해의 솟는 해를 가슴에 안고 저녁바다 밀물에 파도를 타며 저는 솔직히 진심입니다. 이 가사를 부를 때 가장 엄숙해집니다. 특히나 포항에서 IBS 훈련 나가서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면서 조별과업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억누를 수 없는 뭐 그런 걸 오늘 이 표현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그런 걸 저는 수없이 듣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충무공 높은 기상 이렇게 시작하는 상륙전가 그 중에서 2절 날아라 전폭기야 울어라 함포 모함을 떠나면 배수진이다. 이 부분 모함을 떠나면 배수진이다. 여기하고 3절 중앙청 하늘 높이 올린 태극기 동포는 감격 속에 만세 불렀다. 상륙전 정의의 싸움 삼군에 앞장서서 해병은 간다. 이 부분도 역시 해병대가에 못지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노래 부르면서 이 화질이 진짜로 닭살 같은 게 좀 느껴져요. 눈이 우는 건 아닌데 눈에도 뭔가 좀 맺히는 느낌이다. 저 울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게 뭐 이런 걸 전율. 전 그 동포는 감격 속에 만세 불렀다. 나 아주 넘어가시죠. 아무튼 해병대 군가 중에 아주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전율케 하는 그런 좋은 가사들 아주 많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가사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이름 승리의 용사 아느냐 대한해병대. 그리고 2절은 보아라 대한해병대. 또 3절은 그 이름 대한해병대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아느냐 보아라 그 이름 대한해병대. 정말이지 해병대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군가가 확실합니다. 이게 51년도에 만든 노래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오늘은 해병대를 대표하는 군가 중에 해병대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병대가 3절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병대가에 이어서 행진국풍으로 편곡한 미 해병대가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우리 해병대가도 미 해병대식의 발상을 참고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미 해병대 군가를 올린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50년대 파주 금천에서 근무하셨던 선배님들은 옆집 문산에 주둔했던 미 해병사단 군악대에 이 군가를 하도 많이 들으셔서 그런가 미 해병대가를 정식 제목은 마린즈 힘이 되겠죠. 아무튼 그 노래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신다는 그런 80대 선배님들이 많으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에 솟는 해를 가슴에